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서 잘 노는 법, 그리고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사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연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싱글인 분들 중에서 특히 여자친구도 없고 아니면 그 여자친구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잘 노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잘 노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혼자 잘 놀지 못하는 성인이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외로워하고, 심심해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주길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SNS를 붙잡고, 남들이 뭐 하는지 엿보고, 부러워하고 또 심심해하죠? 오죽하면 혼자 잘 노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제가 가르쳐 준다고 따라하면 잘 놀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실제로 잘 노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잘 노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몰입하라.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몰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연구자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무언가에 몰입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할 때 인생이 즐거워지는데, 혼자 잘 놀지 못하는 이유는 노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천지에 정말 놀거리 정말 투성이잖아요. 왜 혼자 못 놀겠어요? 스포츠라고 한번 볼게요. 스포츠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게 야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당구 등등등이 있고요. 레포츠라면 수상스키, 스쿠버 다이빙, 스노우보드, 암벽등반 등등등이 있어요. 음악이라면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비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놀거리가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이 수백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취미를 해도요, 한 달 내내 정말 할 게 많고 재미있죠. 사실은 세상에 놀거리가 없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잘 놀려면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어떤 놀이를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으면, 성격에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많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바깥에서 가져와야지 에너지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취미생활을 했을 때 잘 맞고요. 내향성인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서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훨씬 더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훨씬 더 잘 맞는 거죠. 정적인 운동들이 더 맞는 거예요, 내향성인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서 한번 역발상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하려고 하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인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혼자서 잘 놀고, 그리고 혼자 몰입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물질보다 체험을 선호하라.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명품백을 사거나 차를 구입을 하거나 구입을 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후회, 이런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데, 연구 결과 같은 돈으로 무언가를 할 때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를 하는 사람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사람하고, 이 둘 중에 경험으로 나의 돈을 소비를 할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진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아침에 연락을 하는 걸로 눈을 뜨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또 좋아하는 시간에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가더라도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임은 가고, 좋아하지 않는 모임은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뭐 멍 때리는 시간이 좋으면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하는 거고요.
영화나 연극을 좋아한다면 그냥 혼자 가가지고 영화나 연극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맛집이 보이면 혼자 가가지고 음식 먹고 오고, 영화 보고 있으면 혼자 갔다 오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운전해서 가서 그 경치를 구경을 하고 오는 거예요. 경험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나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생 갈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농담하고 게임하고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요, 인생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사실 이런 친구라는 개념이 동창, 동갑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있든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안 나든 성별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화가 되고, 그리고 편한 시간에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게 친구거든요. 그게 남녀를 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배우자면 정말 최고인 거고, 가장 좋은 친구가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라. 연구 결과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그 경제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단돈 1,000원이 있어도 100원을 나눌 수 있는 거고, 돈을 나누지 못하면 내 몸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오면 정말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서 와요. 그게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운동하라.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건강이거든요. 제가 저희 부하 직원들 중에 사실은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었었던 70살 정도 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하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바쁘게 다니고 막 쉬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대표님, 제가 동기들이나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봤을 때 바빠서 동창회에 나오지 못했었던 친구들은 나이 먹어서 아파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 챙기면서 일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었을 때가 2013년도 2014년도 뭐 이때쯤이었으니까 한참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바쁘게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열심히 일해도 필름은 끊겨 있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운동도 하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이 한번 이렇게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운동하면서 되게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라.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할 때 무기력해지지가 않아요. 그 의미는, 일에서의 의미는 자기가 부여를 하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즐거움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모든 것에는 자기가 이름을 붙이기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으면 사실은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내일이 월요일이다. 이 얘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회사 가는 게 제일 싫고 월요일이 제일 무섭고, 이렇다면 회사 다니는 그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회사를 다니는 그 기간,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시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성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해라. 자, 7번째입니다. 실력을 키워라. 대부분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삽니다. 정말 일을 너무너무나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실력이 없으면 일이 재미가 없고요, 실력이 있으면 일이 되게 재밌어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서도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잘 노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른 누구한테 혼자서 잘 노는 방법을,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노하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건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 노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한테 물어보고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 답은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도 그 사람과 시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잘 노는 법을 배운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함께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